여자가 먼저 다가오는 순간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유를 모른 채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면 상황은 완벽해 보입니다. 연락이 먼저 오고 리액션도 빠릅니다. 주변에서는 다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부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됩니다. 남자는 이 상황을 기회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기회라고 믿는 순간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상대의 모든 신호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뿐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미 결론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의 경제 구조가 무너집니다. 관계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교환이 존재합니다. 관심, 시간, 감정, 선택권.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관계는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다가온 순간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내줍니다. 아직 요구받지도 않았는데 미리 지불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가치는 떨어집니다. 여자는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반사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먼저 다가오던 여자가 오늘은 한 발 물러섭니다. 연락의 간격이 벌어지고 대화의 온도가 식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항상 애매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남자는 이때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몰락을 가속합니다. 왜냐하면 2단계에서 필요한 건 추가 투자가 아니라 구조의 복구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끝납니다. 이건 연애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느냐 센스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관계에 결과를 먼저 주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움직일 이유를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여자가 다가온 그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신호를 해석하는 남자의 태도였을까요? 남자들이 무너지는 두 번째 지점은 여자가 보낸 신호의 의미를 과대평가하는 순간입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몸을 조금 더 기울였습니다. 연락이 어제보다 빨라졌습니다. 이때 남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조용히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지 않나? 이제는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나? 여기서 밀면 넘어오겠지? 하지만 이 해석 자체가 이미 구조를 잘못 읽은 겁니다. 여자의 관심 신호는 결론이 아니라 탐색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는 단계일 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탐색 구간을 합격 통보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시점부터 보이지 않게 태도를 바꿉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반응이 빨라지고 관계의 중심을 상대에게 넘기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이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말이 아니라 속도의 변화로, 시선의 무게로, 선택의 방향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계의 힘의 균형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남자들이 무너지는 두 번째 지점은 여자가 보낸 신호의 의미를 과대평가하는 순간입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몸을 조금 더 기울였습니다. 연락이 어제보다 빨라졌습니다. 이때 남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조용히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지 않나? 이제는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나? 여기서 밀면 넘어오겠지? 하지만 이 해석 자체가 이미 구조를 잘못 읽은 겁니다. 여자의 관심 신호는 결론이 아니라 탐색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는 단계일 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탐색 구간을 합격 통보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시점부터 보이지 않게 태도를 바꿉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반응이 빨라지고 관계의 중심을 상대에게 넘기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이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말이 아니라 속도의 변화로, 시선의 무게로, 선택의 방향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계의 힘의 균형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여자는 아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미 자신을 검증 대상이 아니라 제공자로 옮겨 놓습니다. 이 순간 관계의 흐름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여자는 판단하는 위치로 올라가고 남자는 기다리는 위치로 내려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대화는 계속되고 웃음도 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여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보기 시작하고 남자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줄지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남자는 이 상황을 더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맞추고 더 설명하고 더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느끼는 건 확신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입니다. 사람은 예측 가능한 대상에게 긴장을 느끼지 않습니다. 긴장이 사라지면 끌림도 같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남자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명 신호는 있었는데, 분명 분위기는 좋았는데 왜 점점 멀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때 남자들이 결정적으로 저지르는 확인 행동이 왜 치명적인지,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관계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무너지는 네 번째 지점은 이 확인 욕구가 현실적인 조건과 결합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중년 남자들에게 이 순간은 매우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대 남자들은 연애를 감정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 체력, 돈, 사회적 위치, 이미 잃어본 것들이 많고 다시 실패하는 데 대한 비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관심을 보이면 머릿속에서는 관계가 아니라 계산이 먼저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내 시간을 쓸만한가? 내 에너지를 써도 되는가? 괜히 또 허비하는 건 아닐까? 이 계산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에 아주 미세하게 스며듭니다. 선택을 기다리는 눈빛과 확신을 원하는 반응과 조급해진 속도, 여자는 이걸 말보다 먼저 느낍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탐색하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를 요구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자가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관계의 깊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담의 정체는 남자의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이 나이대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관계가 실패하면 잃을 게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장치를 걸고 싶어 합니다. 확인을 받고 싶어 하고 확실한 신호를 원하고 애매한 상태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전장치가 관계를 가장 위험하게 만듭니다. 여자는 이 남자가 나를 즐기는 게 아니라 결과를 필요로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자유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책임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여자는 아직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무언의 기대가 걸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한 발 물러섭니다. 이 후퇴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자기 보호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걸 거절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시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더 맞추고 더 배려하고 더 확실히 보여주려 합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여자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모든 선택권을 쥐고 있고 남자는 이미 감정과 시간을 선투자한 상태가 됩니다. 가치의 비대칭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여자가 무엇을 하든 남자는 계속 흔들립니다. 연락이 와도 불안하고 안 와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 불안을 본능적으로 멀리합니다. 남자들이 무너지는 다섯 번째 지점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리려 드는 선택입니다. 여자는 이미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연락은 느려졌고 대화는 가벼워졌고 예전 같은 밀도는 사라졌습니다. 이때 남자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남습니다.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끝난다. 그래서 남자는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걸 한 번에 꺼냅니다. 진심, 각오, 책임감, 앞으로의 가능성, 심지어는 자신이 얼마나 진지한 사람인지까지. 이 선택은 논리적으로 보면 아주 성숙해 보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고 확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구조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의 본질은 고백이 아니라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이 순간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공기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강요받는 선택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특히 아직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나랑 있는 걸 즐기는 게 아니라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한다.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관계의 온도는 한 번에 식어버립니다. 남자는 이걸 마지막 승부라고 생각하지만 여자에게는 탈출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결정을 미룹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요즘 정신이 없다고 말하고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이 말을 여전히 가능성으로 해석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보여주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기다림은 선택을 끌어오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소진시키는 시간입니다. 여자는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자만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가장 잔인한 형태의 몰락을 만듭니다. 연락은 완전히 끊기지 않습니다. 가끔 답장은 옵니다. 희망을 완전히 끊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더 오래 버팁니다. 더 많은 감정을 쏟고 더 깊이 빠져듭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서서히 고립되는 과정입니다. 여자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거리를 유지하고 남자는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더 애씁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이미 승패는 결정된 상태입니다. 남자는 아직 게임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이미 게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패턴이 왜 반복해서 같은 결말을 만드는지 가장 냉정한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남자들이 무너지는 6번째 지점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패턴이 아니라 사건으로 기억하려는 태도입니다. 관계가 흐려지고 연락이 끊기고 이유 없는 침묵이 이어지면 남자는 원인을 하나로 묶으려 합니다. 그날 내가 너무 진지했나? 문자를 너무 빨리 보냈나? 고백 타이밍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실수 하나만 고치면 다음엔 괜찮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위안이 다음 몰락의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그날의 말이 아니었고, 그 문장이 아니었고, 그 선택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훨씬 이전부터 관계의 방향은 조용히 고정돼 있었습니다. 여자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흐름 때문에 물러납니다. 관심을 보였을 때마다 상대가 급해지는지, 확인을 요구하는지, 결과를 앞당기려는지 이 패턴을 여자는 아주 빠르게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이 끝나는 순간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성숙한 태도도 의미를 잃습니다. 남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더 참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진지해지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관계에 들어가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여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선택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선택해도 되는 사람으로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모든 반응을 갈라놓습니다. 문자 하나에도 무게가 달라지고 침묵 하나에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위치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처음엔 항상 잘 됩니다. 여자는 다가옵니다. 관심을 보입니다. 가능성을 엽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치는 바뀌지 않았고 태도는 그대로이며 결과도 반복됩니다. 이 지점에서 남자들은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나는 연애운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 다른 하나는 요즘 여자들이 문제다라고 외부로 돌리는 것. 하지만 이 둘 다 핵심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관계에 들어가는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레임을 처음부터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왜 어떤 기술도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여자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순간 유일하게 유지해야 할 단 하나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이 무너지는 7번째 지점은 이제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구간에서조차 겉기술로 상황을 뒤집으려는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남자들은 이미 눈치를 챕니다. 뭔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항상 같은 결말로 흘러간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정보를 찾습니다. 말투를 바꿔보고 연락 간격을 계산하고 밀당이라는 걸 시도해 봅니다. 겉으로는 차분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연락을 늦게 보내고 일부러 여유 있는 척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부 프레임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마음속 중심에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관심을 가질까? 이 질문을 품고 있는 한 어떤 행동을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행동이 아니라 의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늦게 보내도 기다리고 있다는 기운이 전해지고
차분한 말을 해도 평가받고 싶어하는 공기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여자는 더 조용해집니다.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번엔 왜 안 되지라고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이 지점이 가장 아이러니한 구간입니다. 남자는 이제 웬만한 기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관계의 출발점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자신을 선택해줄 사람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해야 할 것 같은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 차이는 미세하지만 결정적입니다. 선택받으려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고 선택해도 되는 사람은 상황을 관찰합니다. 선택받으려는 사람은 확신을 요구하고 선택해도 되는 사람은 확인을 미룹니다. 이 태도의 차이가 여자의 행동을 바꿉니다. 여자는 자유가 보장된 관계에서만 스스로 다가옵니다.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만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건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를 대하는 기준을 아예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다가오면 반가워하되 그 순간의 기대를 붙잡지 말 것, 관심은 느끼되 결론을 머릿속에서 먼저 만들지 말 것. 이게 말처럼 쉬웠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진짜 결정적인 분기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남자들이 무너지는 8번째 지점은 여자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분기점을 끝내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관계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자는 어느 순간부터 아주 미세한 행동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락의 주기가 조금 달라지고 약속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오며 당신의 일정 속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을 끼워 넣으려 합니다. 이때 많은 남자들은 이 변화를 다시 한번 명확한 기회의 신호로 오해합니다. 지금이다. 이제 확실히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과 함께 또다시 속도를 올립니다. 확답을 원하고 관계의 방향을 정리하려 하고 이름을 붙이려 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자는 이제 선택을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선택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시험하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험의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다가와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가? 내가 먼저 움직여도 태도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내 행동 하나에 관계의 결론을 미리 만들어버리지 않는가? 여자는 이 질문을 말로 묻지 않습니다. 행동을 던져보고 그 반응을 통해 답을 확인합니다. 이때 남자가 조급해지는 순간 시험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여자는 안도합니다. 아, 역시 그렇구나. 그리고 이 안도감은 편안함이 아니라 흥미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2분기점에서 남자가 중심을 유지하면 관계의 흐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움직여도 같은 속도로 반응하고 호감은 느끼되 보상은 서두르지 않으며 관심은 받되 기대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여자에게 아주 낯선 감각을 줍니다. 다가왔는데도 관계의 판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경험, 관심을 줬는데도 상대의 삶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면, 이때부터 여자는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은 다르지? 왜 내가 더 신경 쓰이게 되지? 중요한 건 이 고민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투자합니다. 시간을 내고 일정을 조정하고 먼저 제안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확신이 생겨서가 아니라 확신을 얻고 싶어졌기 때문에 나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구간을 끝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단계가 관계의 방향을 가장 많이 결정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판을 가져가고 서두른 사람이 판에서 내려옵니다. 남자들이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지점은 9번째가 아니라 10번째 지점입니다. 여자가 이미 마음을 거의 정해놓고도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때 여자는 더 이상 신호를 던지지 않습니다.
테스트도 줄어들고 확인 질문도 사라집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상대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확실히 다가오기 전까지도 자기 삶의 리듬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가? 내가 선택이 아니라 아직 옵션일 때조차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태도를 유지하는가? 여자는 바로 이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중년 남자들은 불안에 빠집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러다 놓치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은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자는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확인하려 듭니다. 감정을 꺼내고 관계를 정의하려 하고 여자의 결정을 앞당기려 합니다. 이 순간 여자의 마음은 완전히 닫힙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보고 싶었던 건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나 없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지, 나로 인해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인지, 여자는 의지할 수 있는 남자보다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남자에게 훨씬 깊이 끌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틴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여자가 먼저 묻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판은 이미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때 남자가 할 말은 단 하나뿐입니다. 결론도 아니고 확인도 아닙니다.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흐름 보면서 가면 되지. 이 말은 도망도 아니고 회피도 아닙니다. 선택권을 다시 여자 손에 쥐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 여자는 선택합니다. 남자들이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를 잡으려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고 놓을 준비가 된 순간 여자가 붙잡는다는 것. 이걸 아는 남자는 연애를 조종하지도 않고 관계를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항상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자가 관심을 보일 때 남자가 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자를 잃을까봐가 아니라 자기 위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몰락의 순간들은 결국 하나의 공통점으로 이어집니다. 여자가 흔들린 게 아니라 남자가 먼저 자기 중심을 내려놓았다는 것. 처음엔 경제적 여유였습니다. 시간의 여유였고 선택권의 여유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당신을 보며 자연스럽게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관심의 신호가 보이자 남자는 그것을 기회로 착각합니다. 지금 잡아야 한다고, 지금 확정해야 한다고, 지금 더 잘해야 한다고. 이 순간부터 관계의 무게중심은 완전히 이동합니다. 여자가 당신을 평가하던 자리에서 당신이 여자의 반응을 해석하는 자리로 이 전환 하나가 모든 흐름을 망칩니다. 중년 남자들이 특히 이 지점에서 더 빠르게 무너지는 이유는 이미 인생에서 잃어본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잡히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집착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나 없으면 흔들리는구나. 그 순간 매력은 끝입니다. 관계는 상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제 자리에 서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남자는 연애 기술이 뛰어난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의 심리를 줄줄 외우는 남자도 아닙니다. 여자가 들어와도 삶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남자입니다. 시간의 흐름도, 돈을 쓰는 방식도, 감정의 기복도 여자 하나로 재편되지 않는 남자. 그 남자는 붙잡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페이스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자는 그 안으로 들어올지 말지를 고민할 뿐 그 남자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연애는 전쟁이 아닙니다. 시험도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 자리의 문제입니다. 여자가 오면 환영하면 되고 오지 않으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 태도를 가진 남자는 관계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깁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